오늘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추 장관은요, 이 취임사를 통해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을 이루겠다며 다시 한번 개혁 의지를 다졌습니다. 눈에 띄는 건 조 전 장관 취임식 때와는 달리 검찰 간부들이 대거 참석한 모습이었는데요. 그 앞에 선 추 전 장관 취임사 중간중간 잘 부탁드린다며 여러 차례 박수를 유도하기도 하는 등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박수가 나오자 여러분들 이제 박수 치셨으니까 약속하신 거죠? 라면서 검찰 내부의 개혁 의지도 주문했는데요. 조 전 장관 장관직을 그만두면서요. 자신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겠다고 했었죠. 그래서일까요? 이 조 전 장관이 취임사에서 개혁을 9번 언급했다면 추 전 장관의 취임사에는 무려 17번이나 담겼습니다. 조 전 장관의 예측대로 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걸까요? 프레스콕 새로운 법무부 장관의 개혁입니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지지는 역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우리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소관 부처로서 역사적인 개혁 완수를 위해 각별한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네, 추미애 장관이 취임식을 갖고선 공식적인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임무에 들어갔습니다. 검찰 개혁을 취임 일성으로 가장 크게 외쳤는데 오늘 취임사 내용을 보니까 이런 말이 눈에 띕니다. 조직 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꾸자 이런 얘기가 좀 들고요. 조직의 개별적인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자 국민에게 봉사는 낮은 자세로 돌아와야 한다. 이 얘기는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이끌고 있는 검찰이 이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 이기주의에 너무 사로잡혀 있다. 이 뜻인 거죠? 네, 오늘 개혁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그 중요한 점이 이 관련해서 안과 밖에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개혁 목소리를 내기를 주문하는 모습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이 조 전 장관의 취임식이 다소 무겁고 엄중한 분위기였다면 이 추 장관의 취임식은 한층 여유로운 모습이었는데요. 이 발제에서도 말했듯이 박수를 유도하는 모습도 여러 차례 있었고요. 특히 검찰 개혁은 외부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 검찰 내부에서도 호응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박수가 나왔는데 박수가 나오자 여러분들 박수 쳤으니 이제 약속하신 거죠? 라면서 이 재치 있는 모습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김호수 차관은 이렇게 뒤에 따라가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취임식장 분위기는 좀 밝은 편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말을 했다시피 장면도 봤다시피 굉장히 좀 웃는 모습이 많이 이제 비쳤죠. 이 조 전 장관의 취임식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당시에는 검찰 수사 민감한 사안 때문에 아무래도 긴장감이 높은 분위기였다면 이번에는 검찰 간부들이 모두 다 출석한 상황에서 참석을 한 상황에서 좀 웃는 모습에서 취임식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자리에 윤석열 총장은 없었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없었고요. 대신 이제 그 강남일 대검차장이 참석을 했어요.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이 검찰총장이 장관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게 좀 관례고 이후에 따로 이제 인사하는 이런 일정을 갖는 게 좀 관례라고 하거든요. 원래는 안 가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남일 대검차장이 갔고 그 외에 이제 대검 간부들이 대거 오늘 참석을 했어요. 근데 저번에 이제 조 전 장관 취임식 할 때는 서울 고검장 한 명만 갔었거든요. 근데 그거 비교하면 상당히 좀 다른 분위기죠. 그럼 원래 이 검찰총장을 제외하고 대검 간부들이 전부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관행적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가고 싶은 사람만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조 전 장관 때처럼 한 명만 대표해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표해서 다라고 한다면 이번 추 장관 취임식에는 대거 참석을 했기 때문에 뭐 물론 대검 간부가 전부 다 가야 된다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많이 가서 장관 취임을 축하해 주는 게 이제 맞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가서 대검 간부들 많이 가서 좀 축하 좀 해줘라, 좀 자리 좀 채워줘라 이렇게 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번 조국 전 장관 취임 때는 그런 말을 안 했나 보죠. 그래서 서울고검장 한 명 간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그것 때문에 이번에 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번에는 윤석열 총장이 좀 지시를 해서 좀 많이 참석을 시킨 걸로 그렇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호정 기자. 근데 저 자리에 앞서 잠깐 봤습니다만은 한동훈 반부패 이 부장이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이끌고 있는 핵심 고검장이잖아요. 저 자리에 가는 게
사실 편치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 전 장관 때는 그러면 동료를 안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자면 예. 이 당시에 조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취임식을 조금 작게 하고 싶다. 너무 많은 인사들을 부르지 말아달라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해서 여기에 맞춰서 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예. 또 관련해서 조 전 장관 일가를 향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과 법무부 장관이 마주치는 이 상황이 서로 조금 불편한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양쪽의 이제 입장을 모두 다 고려해서 참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 결론을 내렸다고 하고요. 예. 오늘은 이 한동훈 부장이죠. 이 반부패 강력부장도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한동훈 부장뿐 아니라 이 대부분 윤석열 측근이라고 불리는 예. 이 검찰 간부들이 모두 다 참석을 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의중도 어느 정도 반영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분 가운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곧 이제 인사를 단행할 텐데 고검장급 이상 인사를 단행할 텐데 박찬호 이 기획부장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한동훈 이 반부패 강력부장이 인사 대상자로 자꾸 언론에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이분들도 오늘 취임 시간에 다 참석을 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거 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대검 간부들에게 가급적 많이 가서 축하해줘라, 추미애 장관. 네. 근데 이 지금 추미애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강력한 인사를 통해서 윤석열 총장의 측근들 다 쳐낼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금 검찰 주변에 파다하잖아요. 네. 이게 분위기가 굉장히 좀 묘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이 장면을 보시면 역시 정치는 정치인이다. 정치다. 예. 추미애 장관이 사실 5선에 지금 정치인 여당 대표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어떤 공기업에 이제 정치인이 사장으로 임명할 때 한번 가봤는데요. 예. 그때 뭐 그 기업 이제 공기업 직원들이 결사 반대를 했습니다. 예. 못 오도록. 근데 한 30분 만에 박수 치면서 열렬히 환영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정치인들의 아주 특징이죠. 사실 저는 이제 두 차이가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의 차이가 저는 그런 것이라고 보고 예. 사실 이제 추미애 장관도 본인이 이제 정치인이기 때문에 박수도 유도하고 또 저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절대 무리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검찰 입장에서 보면 물론 지금의 상황에 보면 청와대가 주도를 해서 인사를 하고 뭐 그런 움직임이 있겠지만 또 예. 한편으로 보면 추미애 장관이 그냥 또 청와대의 뜻을 그냥 순순히 다 수행할 것인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예. 여러 가지 이제 전망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본다면 아마 이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특히 여당 대표 출신의 장관이 왔기 때문에 충분한 예우를 갖추려고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저는 다 참석을 해라라고 한 것 같고 또 그런 장면도 연출한 것 같고요. 예. 이제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원래 이 검찰총장은요 이게 사실은 참석 안 하는 게 이게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어떤 독립성 이런 예.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원래 역대 항상 이때도 참석 안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존중해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추미애 장관이 어떤 인사를 할까라는 예. 것 때문에 이제 한 것인데, 근데 하나 유념해야 될 거는 윤석열 총장이 아시겠지만 지난 정권 때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이제 강하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다가 결국은 좌천됐잖아요. 예. 당시 한동훈 부장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과연 이 정부에서 현재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에 대해서 또 인사 불이익을 준다라면 어떤 데자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예. 과연 그런 선택을 할까? 또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예. 부분에 대한 의문은 역시 있습니다. 예, 어제 대통령이 추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윤석열 총장과도 검찰총장과도 잘 협력해라 이런 네. 말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인사 조치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갈지 인사 방향이 어디로 갈지는 지금으로서는 좀 예측 불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윤석열 총장이 대검 간부들에게 모두 가서 추미애 장관을 축하해줘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또 추미애 장관의 최측근 가운데 한 명을 전격적으로 소환 조사했어요. 이른바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지금 추미애 장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거든요. 예. 그 건 때문인데 추 장관이 당대표 시절에 대표실 관계자가 청와대 정환석 행정관을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부시장 등에게 소개를 했고 예. 이를 통해서 송 시장 측이 이 후보자 시절에 비공개 정보를 시장 선거에 공약으로 활용했다. 예. 이런 혐의를 가지고 지금 고발을 했는데 1월 1일에 고발했거든요. 그런데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이 바로 다음 날 1월 2일에 당시 추미애 대표실 부실장이었던 그 정 씨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정 씨를 예. 소환해서 조사한 걸로 어제 조사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고발 하루 만에 그것도 장관이 임명되는 날 검찰이 추 장관의 과거 당대표 하던 시절에 대표 비서실의 부실장을 전격적으로 조사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추 장관이 하필이면 법무부 장관으로 임기를 시작하던 날이었거든요. 예. 새 출발을 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좀 논란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대해서 법무부 역시도 아니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약간은 좀 불쾌감을 이제 표시하는 그런 분위기도 좀 느껴졌고요. 예. 그런데 또 심지어는 검찰은 또 역으로 이날 장관 임명장 받을지 몰랐다. 알고 검찰에서는. 그런 건 아니다. 소환 날짜는 임명 여부하고 관계없이 이 수사팀이 자체적으로 판단한 거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요, 고발 하루 만에, 제가 하루 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사자를 불러서 소환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이전부터 관련 수사를 좀 진행을 해오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예. 또 한편에서는 뭐 추 장관을 노리고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수사에 오히려 좀 속도를 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자, 검찰은 우연의 일치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소환 시점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정황상 조금 뭔가 석연치 않다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호정 기자, 지금 최은미 기자는 이제 정모 전 부실장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직접 통화를 했고 이 본인은 뭐 다른 언론들은 다 정모 씨라고 쓰는데 저희는 이름을 공개해도 되죠. 당사자가 동의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진우 당시 비서실 부시장인데요. 예, 부실장, 어떤 인물인지 이제 설명을 하자면요. 2017년 8월부터 18년 4월까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의 부실장으로 근무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당시 홈페이지에 2017년 10월 11일 일정으로 송철호 울산시장 당시의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이죠. 과의 점심이 있었다는 일정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어떤 만남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년 울산시장 선거 대비 지역 수건 사업 해결 대책 논의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예. 그리고 이후에 2018년에 송철호 캠프에 정무특보로 들어갑니다. 이 조사를 받고 있는 이후 이 고발도 있지만 이 보도되고 있는 송철호 시장과 장환석 청와대 행정관과의 만남 때문이죠. 예. 이 자리의 주선자가 바로 이 정진석 부실장인 건데요. 예. 청와대 측에서 이 당시 민주당 유력 후보와 만나 선거 대책을 논의한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남의 주선자에 대한 조사 그리고 어떤 자리였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 송병기 수첩에 보면은 지금 2017년 10월 12일 날 만난 걸로, 그러니까 5명이 만난 거죠, 그렇죠? 예, 5명이 만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울산시의 수건 사업, 송철호 당시 뭐 후보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나눈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근데 실제 만난 날은 11일이에요. 그렇죠? 시차가 차이가 나요? 왜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지금 1월에 송철호 시장의 업무 수첩에 나오는 이 1월 만남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지 못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예. 그런데 다만 이 관련해서 본인이 소개를 해준 거는 맞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요. 예. 일단은 먼저 이 추미애 장관의 취임식 날 이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서 예. 마치 이제 보도에서 추미애 장관 측근 소환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자면 당시 당대표였던 추미애 대표는 전혀 이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못했다. 사전에 보고한 적도 없고 이후에 얘기를 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만남이 보도가 되면서 이 관계자들은 아마 이 만남이 논란이 될 것을 예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장관에 곧 올라가는 인사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혹시 얘기를 나누지 않았느냐 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예. 전혀 아예 관련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쪽 우리가 연락을 할 이유도 없고 그쪽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거를 물어볼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예.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당대표 비서실 이 부실장은요. 당대표의 말씀 자료, 보도 자료 작성을 하는 업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 어떤 뭔가 힘쓰는 일을 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당대표 비서실의 업무가 아니었다. 예. 그래서 관련 직무 관련이 전혀 없었고 그런데 이 당시에 장환석 청와대 행정관과 인연이 조금 있었고 이 지역 현안, 수건 사업이 잘 진척될 수 있다. 이런 적극 힘써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런 좀 당원으로서의 예. 좀 연결을 해준 것일 뿐이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 행정관도 당시에 청와대 행정관도 당시에 송철호 시장이 그 자리에 나올 줄 몰랐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본인도 실제로 한 시민단체가 오는 줄 알았는데 송철호 변호사가 직접 나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제서야 이 사람이 이제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이다라고 소개를 그제서야 했던 그 기억을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송철호 시장이 선거에 나가려고 지금 선언한 게 아니었고 그냥 단순하게 이제 마음속에 의지만 갖고 있는 상황에서 만났다 이런 뜻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진우 이 부실장이 추미애 장관이 당시 이제 민주당의 당 대표로 있을 때 비서실에 이제 부실장을 맡고 있었는데
문제가 됐던 이 장완석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의 선임 행정관과 인연이 있었고 그래서 송병기 또 송철호 이런 분들을 이제 청와대 이 장 행정관에게 소개시키기 전에 다리 역할을 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추미애 장관에게는 당시 대표에게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서 경쟁 후보를 낙마시키고 임동호 이제 전 최고위원을 낙마시키고 송철호 시장에게 단독 공천을 주기로 논의했다. 이런 게 사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보도가 됐는데 그 사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어제 검찰 조사에서 이 부분을 집중 조사했다 이런 예.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는 안 했다? 네, 검찰에서도 예. 이와 관련한 질문은 조금 안 한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만남의 경위, 이 소개를 해준 경위에 대해서만 질문을 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제 송철호 부시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가 왔다 하더라도 임동호 후보가 왔다 하더라도 본인은 똑같은 행동을 했을 예. 것이다라는 얘기를 또 했고요. 예. 그러면 과연 이게 비서실 부실장의 업무가 아닌데 왜 홈페이지에 일정을 올렸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에 대해서는 당원으로서 일상적인 공모 활동이라고 판단을 했고 본인도 어쨌든 정치인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적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화면을 보시면 만난 날짜는 11일인데요. 예. 이 일정을 올린 게 12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결국 만나고 나서야 이 일정을 본인이 정리해서 올린 건데요. 어쨌든 본인이 송철호 시장을 만났고 또 이게 본인의 그 실장 역할은 아니지만 이 지역 현안을 위해서 당원으로서 신경을 쓴 거는 맞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후에 만난 이후에 하루가 늦게서야 굳이 정리를 해서 올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문제가 다 만남이었으면 굳이 하루가 지나고서 일정을 올릴 이유가 있겠냐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진우 전 이 부실장을 이제 유호정 기자가 직접 통화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얘기의 요체는 이제 송철호 시장 당시에는 뭐 네. 시장이 아니었고요. 후보도 아니었습니다. 이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부러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소개시켜주고 또 송 시장 측의 어떤 핵심 대선 공약을 도와주기 위해서 청와대 그리고 당 그러니까 자신 위에는 이제 추미애 그때 당대표가 네. 있었던 거죠. 이런 라인을 그려가지고 도와준 건 아니다라고 이제 강하게 부인하는 게 우리 이제 취재 내용이거든요. 이게 네.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하는지는 물론 검찰이 밝혀내겠습니다만은 지금 돌아가는 형국은 당시 추미애 대표도 관여한 거 아니냐. 그래서 검찰이 지금 거기까지 다시 조국 전 장관에 의해서 법무부 장관이 된 이 추미애 장관까지도 겨냥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송철호 예. 시장이 당시에 이제 단수 공천이 됐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이제 의혹도 있고 당시에 여당 대표가 이제 추미애 대표였기 때문에 예. 장관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혹이 있는데 저는 아마 정진호 전 부실장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울산시당에 근무를 했어요. 사무처장을 했습니다. 예, 그랬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표실에서 근무를 했고 또 이제 그 장완석 그 비서관과는 이제 민주연구원에 같이 근무를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당 대표와 저는 연결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는가. 추미애 대표에 연계시키는 그렇죠. 것은, 왜냐하면 이거는 예.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개인적인 또 울산시에 근무를 시당이 있었기 때문에 울산시 사정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송철호 시장을 만나서 그런 장완석 비서관을 연결시켜줬다. 저는 아마 예. 개인적 차원의 일이지 않는가. 그리고 또 당시에 뭐 부실장이 공천과 관련해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예. 사실 공천 관련해서는 뭐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 정도 돼야지만이 사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이제 검찰이 쭉 조사를 해오다가 이제 마침 그 시점에 이제 이 추미애 장관에 대한 이 고소장이 들어가서 이 측근 소환이라는 이게 좀 부풀려진 측면이 있는데 저는 추미애 장관하고 예. 직접적 연결하기에는 지금 단계에서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곽상도 의원은 자꾸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좀 하고 있어요. 예, 이 사실에 대해서도 사실은 검찰이 좀 수사하는 거를 좀 지켜보고 재판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